네, 오늘장 전략 중요하겠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스페셜 원 시간인데요. 역시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장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반도체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은 삼성전자의 시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삼성전자가 아니었다면 그나마 이렇게 지수가 사실 장 초반 별로 좋지 않았죠. 오늘 좀 떨어지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좀 말아 올리고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들 뒤에 후발주자가 좀 따라가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고,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3파전 양상이 지속되면서 오늘 저도 좀 방긋 웃었는데요. 지금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삼성전자는 좀 뒤에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매파적 발언이 나왔죠. PC 이후에 첫 개장이었는데 상당히 중요했죠. 과연 PC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 PC는 대중공개 자료가 아니고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해석은 매파적으로 한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죠. 굳이 그렇게 할 거면 FMC 때 좀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무엇을 시사하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엉뚱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속내를 애써서 감춘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PC에 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가이던스 0.3%였는데 0.3으로 나왔고, 사실은 전월 상승률보다 둔화됐거든요. 0.5보다 둔화가 됐는데, 여기에 관해서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 될 건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엉뚱한 말을 뱉어냈고요. 아니,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는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계속 저희 토마토 방송에서 제가 매크로 변수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이건 정말 중요하죠. 아니, 개인 소비 지출이 떨어진 이유가, 그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떨어졌죠. 네. 이게 말인지 뭔지 알 수가 없고요. 물가가 높으니, 사과 하나에 10,000원씩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사죠. 그래서 지갑을 닫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가가 높다. 그래서 금리 정책은 명백하게 달라질 것이다. 근데 고금리는 오래 유지해야 되겠다. 애써서 제가 봤을 땐 증시를 좀 찍어 누르기 위한 코멘트였다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고물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재화나 상품 부분은 부러졌습니다. 서비스 지출이 부여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둔화가 돼 가는데, 여기서 지금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서두르겠다, 이런 평이라든지, 이러면 사실은 이 불붙는 증시를 제어할 길이 없죠. 그런데 어제 증시를 좀 보시게 되면 차트 모습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이렇게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는데도 증시가 좀 엇갈렸습니다. 종가마감으로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0.12% 마감이 됐고요. 그러니까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죠. 고점으로 0.7% 넘게 올라갔고 저점으로 이제 0.3% 정도 빠졌는데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증시를 바라보면 경기에 관한 것을 끼워넣기 하고 있다.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주관식으로 해답지를 양 앞뒤로 이렇게 딱 넣어놓고 해답지를 일부러 끼워넣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네. 그러면 어찌됐건 이런 매파적 발언이 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면서 하락 조정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은 또 환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전일이 있었던 어떤 빅테크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한 확장성 시기에 맞춘 계획들. 지금 이미 2차 전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뒤처지지 않겠다 이런 포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선물도 약보합권에서 0.06 마이너스인데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매파적 발언이 충격파는 오늘 있었죠. 어느 섹터에 있었습니까? 제약바이오, 2차전지 섹터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충격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어찌됐건 지금 경기 민감주 이꼴 성장주고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왜 이게 오늘 반도체는 영향력이 없었느냐. 삼성전자가 상세를 해버린 거죠. 오늘 85,000원까지 이제 마디가 저항이 좀 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르게 가는 것은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단기 과열입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IB 투자나 외국계 특히 국내도 마찬가지고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죠. 하이닉스도 그랬었습니다. 하이닉스도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거기까지 이제 뭐 20만 원대 나와 있는 쪽이 있는데 거기 매물대가 두껍고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19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이 표현이 가장 맞죠. 삼성전자도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그 삼성전자 향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부각받으면서 시장 자체를 이끌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차트 코스피로 가보면 딱 2주 동안 기간 행보죠. 저희들도 이제 여기서 달려들었는데 어차피 조정은 깊게 안 나왔고 매파적으로 안 나오면서 이번에 또 매파적으로 반대로 쏟아냈지만 조정 안 나오죠. 달려들었고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돼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한 1, 2주 조금 더 지수는 등락 과정이라도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씩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밀린다면 더 기회가 될 것이냐, 확실히 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 기회가 어디에 지금 가장 클 것이냐, 지수가 밀렸을 때 바닥권에 있는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냐, 반도체냐. 역시나 지금 우위는 반도체에 쓸 것 같고요. 조정이 나와도 지수 반등 이꼴의 상단의 폭이 제한적이지 않은 섹터. 반도체가 1순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로 따지면 이제 2순위가 아마 제약바이오, 3순위가 2차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1분기 실적만 나오면 뒤에 이야기 하겠지만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갈 것 같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보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종합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계속 어제 선물 매도세 조금 있었죠. 근데 오늘 6천 계약 벌써 땡기고 현물이야 코스피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축하드리고 더 높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가 어떤 형태로 나오던 간에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시사하는 바를 보면 다시 좀 코멘트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의 내용이 과연 비둘기적이었냐, 투심은 좀 환호를 했지만 그러니까 금리 인하 3번의 재확인밖에 시켜준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CPI가 나오고 나서도 재료는 소멸되겠지만 매파적인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길 것 같다.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 참고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 지금 확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6월에 지금 56%인데요. 저는 패드워치의 발표도 지금은 좀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가 인상하느냐, 인하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 미국 경기에 대한 내용이 연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더 짧은 기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랜딩, 골디락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자신이 없어요. 어찌됐건 이 고금리에 분명히 빅테크 기업들은 살아남고 있지만 중소형 기업들이 계속 파산 도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에 대한 추이는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 단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나오면 두려움을 갖지 말고 기회로 삼아야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밀렸을 때 기회로 삼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겠고요. 반도체가 우위를 강하게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쪽으로 함께 좀 포트폴리오를 편성해 보시면서 오늘 전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에 대해서 말씀 주실까요? 네, 오늘은 주도주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 잘 가고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조정 구간에 있는데 어떤 전략들이 나올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한 줄평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통 D램과 낸드의 회복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낸드와 관련돼서 또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D램 쪽 낸드까지 함께 분석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략 이어가 주세요. 네, 어제도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은 정통 D램과 낸드가 지난달에 조금 고정 가격 부침이 있습니다만은 전년 대비 월등히 많이 올랐고 정통 D램과 낸드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되면서 종목들이 확실히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략 포인트 할 때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가장 많이 강조드린 게 이제 HBM이나 CXL 그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된다. 오늘 뭐 주가가 다 안 가는 것 같지만 HBM도 괜찮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또 5%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SK 홀딩스, 디스컴 장비 매출이 그렇게 뭐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술력도 그렇게 막 그 중요한 쪽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상대적인 겁니다. T15 온도가 지금은 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사실은 매매의 관점이죠. 매매 잘하신 분들 분명히 고점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고점이라고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매매 잘하시는 분들. 오늘 CXL도 갑니다. 뭐 엑시콘, 네오셈, 뭐 후발주자들 오킨스전자 이런 것도 10%씩 올랐던데 가는데, 선택의 문제고요. 매매 잘하시는 분들 여전히 뭐 이런 쪽에 나는 부딪혀 보겠다. 시장이 답은 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방송하면서 채팅 좀 보는데, 결국은 이거는 지금 1대1 싸움에서 상방 우위가 계속 연출되는 것 같고요. 지금 대세구는 분명히 HBM, CXL 이거 맞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정통 D램과 낸드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지금 SSD 풍기 가격 인상, 뭐 상향, 마이크로 인텔 실적 회복세, 빅테크 AI 투자 열풍 확대, 수요가 폭발적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그 섹터가 부각받는 섹터가 생기는 상황인데, 지금은 핵심 그 공략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 모습 좀 비춰주시죠. 오늘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게요. 정통 낸드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오늘 이런 시각 종목들 오늘 테스인데요. 요즘 트렌딩인가 봅니다. 오늘 또 갭상승으로 23,000원 매물대를 뚫었거든요. 사실은 PCVD나 3D 낸드,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인데, 이런 낸드 쪽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확실히 후발주자 쪽에서 뭔가를 찾는 것도 시장은 답이다.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부품 종목들, KNJ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16,0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느덧 19,000원입니다. 네. 주가가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계속 HBM, CXL 매매가 연출되면서 후발주자 쪽에서 계속 부각되면서 주가들은 올라가고 있죠. 또 세종 오늘 PSK입니다. HBM의 파생요소, 부생요소, PSK, 세정, PR 스트립 장비, 오늘 신고가.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거 고점 아니냐? 고점 맞죠?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고점이 아닙니까? 근데 고점이라고 주가가 못 가는 건 아니고, 내가 여기서 계속 매매를 하겠다, 아니면 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끌고 가겠다, 아니면 나는 차익 실현, 익절하고, 정통 D램과 낸드도 좋아지니까 여기서 좀 찾아보겠다. 여기 분명히 시장이 그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소부장 쪽에 지금 정통 D램 낸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크게 거래량 동반이 안 돼도 뛰어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BCNC 모습인데 한 번씩 안내는 제가 해드렸거든요. 원익 QNC는 천연 쿼츠, BCNC는 합성 쿼츠인데 여기는 좀 약간 이제 다양하죠. 여기도 오늘 뭐 거래량 크게 동반 안 됐는데 7%대 오릅니다. 이거는 거래량만 동반되면 크게 좀 갈 수 있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 발열이 됐건 뭐 열 많이 난다고 하죠. 또 전력 많이 필요하다고 하죠. 또 수율도 올려야 된다고 하죠. 또 정통 D램 낸드도 회복된다고 하죠. HBM도 있죠. CXL도 있죠. 또 앞으로 파운드리도 있을 겁니다. 공략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게 어제도 전달을 드렸지만 핵심이고요. 그러면 공략 요소를 하는데 내가 매매를 잘한다. 나는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할 거야. 이거 하시면 되는 거죠. 본인이 전문가 의견이 늘 틀릴 수 있다를 상정해 놓으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매매 고수야. 그러면 매매 접근. 나는 조금 저가에서 선취를 해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좀 끌고 가는. 끌고 갔는데 전문가님 주가가 반대로 바닥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 선정을 잘못하신 거죠.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구도가 모두 다 괜찮습니다. HBM, CXL, 파운드리, 정통 D램 낸드, 발열, 수율 다 괜찮기 때문에 다 핵심 화두가 됩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의 향들보다는요. 삼성전자 향들이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다 좋은데요. 투자 레벨에 따라서 공략 요소를 잘 정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후발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반영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일단 전문가님 2차 전지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목표가 조달 종목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잘 가는 삼성전자 2주 전에 추천해 주셔서 빠르게 오늘 수익 도달했거든요. 일단 수익률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삼성전자가 좀 단기 과열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2차 목표가를 받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받으셔야죠. 이제 2차 목표가를 드렸다고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가 단숨에, 이게 주식이 이제 본질입니다. 뭐, 일주일 만에 갈 수도 있고, 2주 만에 갈 수도 있고, 2분기 때 갈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에 전한 목표가 92,000원 제시했는데,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갈 것 같고, 이제 85,000원 저항이 왜 받느냐, 뭐, 기술적인 걸로 받느냐, 이 내용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정 실적이 좀 나오고 나면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게 있어서 조금 쉽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는 총선이 있고, 해외로 보면 CPI가 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대외 변수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해 놔야죠. 그걸 이제 제시하는 게 회원들한테 전문가의 역할이고요. 그걸 뭐 제시하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 분석을 좀 우위에 두시는 분들이겠죠. 기술적 분석을 하신 분들은 제시할 이유는 없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제도 조금 삼성전자가 음봉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캔들 보시죠. 기억이 지금 나실 텐데 어제 삼성전자 음봉이었어요. 음봉일 때 뭐 치고 들어왔죠? 피부 미용, 중국 관련주. 막 이런 것들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 그냥 방송 보고 내가 결정해서 단기 접근했다. 그럼 챙기시는 게 맞고요. 반이라도 챙기라는 거죠. 나는 계속 투자해 왔다. 삼성전자 한 번 더 가보겠다. 그러면 9만전자를 향해서 고를 하셔라. 저는 92,000원 2차 목표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85,000원에 대한 저항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매수하실 때 그 투자 포인트에 따라 달리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2차 목표가 92,000원 제시가 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갑니다.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단기 1분기 실적.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조금 고비가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겁먹지 마십시오. 저는 늘 말하지만 2차 전지에 관해서 변함없습니다. 저는 2차 전지를 그렇게 막 부각시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겁내지도 않았고요. 작년에 2차 전지에 관해서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2차 전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냐 이렇게 주가 좀 밀리는데 겁내실 거 없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모의 성장을 해가는 섹터다. 저는 2차 전지를 출발할 때 여기서 먼저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 또한 전방산업이 아직 개선이 안 됐지만 이 조정은 기회가 된다. 1분기 실적을 앞두고 개인 투심은 악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개인들 투심 없습니다. 네. 직결구도 안 되고 있고요. 직결구도 됐으면 지금 공매도도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주가 더 가야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의 인식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객관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급의 주체가 보게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 쪽들이 어쨌든 자금력이 막강한데 이쪽 행태를 보게 되면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거죠. 오늘 코스피 수급 20위권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삼성 SDI가 7위고요. 네. 화면 좀 잡아주시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5위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등락 과정을 보지 마시고요. SDI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코스피 수급 20위권 내에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SDI가 포진돼 있다. 다른 것들은 어디 갔느냐? 당연히 매도에 가 있죠. 여러분들. 이 선별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LG엔솔 오늘 매도고요. 지금. LG화학 오늘 코스피 매도 2위고요. 네. 그러니까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지금 이렇게 하고 외국인들은 사고 있구나. 그러면 그 사고 있는 종목들을 내가 발맞춰서 가야 되겠죠. 결국은 2차 전지는 투자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삼성 SDI 이제 마무리를 짓고 불타기까지 했죠. 하방 경직성 저는 42만 원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중장기 투자 전략을 누가 확고히 하느냐. 이 설정하는 것이 수익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밀립니다. 그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26만 원 오늘 지지력 테스트 22만 원 이제 다 암기하셨어요. 22만 원, 24만 원, 26만 원. 26만 원 지지 못 받으면 다음 지지라인 기술적으로 24만 원 지지력을 받을 거고요.
결국은 거래량 동반이 안 되면서 고점을 못 밀어주니까 기술적으로는 못 넘어가는 거고, 전방산업이 별로 아직 개선이 안 됐는데 1분기 실적이 다가오다 보니까 기본적 분석상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 가격이 딱 나오게 되면 투심들이 이제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결정이 상방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하방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데, 가장 시장에서 싫어하는 요소가 지금 부각되고 있죠.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니까 주가는 기본적 분석상 내리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중장기 투자 포인트로 나는 계속 매집에 가겠다 정하셔야 되고, 수직 계열화 할지 셀 할지 양극재 할지.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그럼 나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1분기의 전년 동기 기준으로 호실적 쓰는 종목들이 있겠죠. 저는 대체적으로 2차전지 장비라고 보는데 2차전지 장비도 요즘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고 수급을 어느 정도 매집을 해놓고 선도 세력 단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 주가가 무너져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나면 외인 기관들이 딱 쏩니다. 그러면 쏘면 개인들이 붙으면서 그때부터 더 가요. 그러면 핵심은 딱 두 가지죠.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 선정,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 전략을 확고히 하신 분. 2차 전지는 아마 전반기까지는 상단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런데 하방도 튼튼한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SDI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게 되면 주가는 상단이 열릴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 테니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종목 선정하셔서 양극재가 됐든 셀이 됐건, 저처럼 뭐 셀을 놓고 장비를 가미하고 양극재를 모아 가시던 뭐가 됐던 간에 잘할 수 있는 걸로 두려움 갖지 말고 밀어붙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오늘 좀 조정 구간에 있는데 수급도 좀 힌트가 될 수가 있고요. 하방 경직성을 잡은 종목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적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전략 들어볼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금리 인하가 밀리면 더 좋지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약바이오 sektor들 오늘 많이 좀 하락을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약바이오도 이제 뭐 단기로는 안 됩니다. 단기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오른 게 아니고 작년 7월부터 뭐 HLB를 필두로 중견 제약업체들까지 요즘에 고개를 들고 중소형 종목들도 이슈 플레이 될 때마다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안 되고,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춘다면 금리 인하가 결국은 진행이 되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대외 변수들 코멘트가 엇갈릴 때마다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어제 매파적인 매크로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좀 악화된 건데, 사실은 뭐 금리 인하가 그렇다고 해서 취소됐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직 바뀐 게 없어요.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연준에서 끝까지 감추는 건 뭐다? 금리 인하의 시기. 언제 시작할 것이냐. 마지막 남은 패입니다. 근데 연준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 3번 할 거고 재확인까지 지난 FOMC 때 확인시켜줬죠. 근데 그걸 시장이 너무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롬 파월 의장 PC 나오고 나서 매파적 발언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코멘트의 단기 등락 과정이죠. 그러면 내가 종목 선정을 했을 때 매매 관점으로 가신 분들은 결과물이 좋지 않죠. 본격적인 낙수 효과, 초입부긴 한데 좀 중기 이런 단으로 진행이 되려면 뭡니까? 금리 인하가 처음 시작되는 게 가장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추격 매매 말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모습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에 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하가 미뤄진 것도 아니요. 6월에 패드워치의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떨어진 것 뿐인데, 사실은 대장 주격들이 그럼 먼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0일선에서 반등을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느 정도 또 올라서 갖다 놓고 나면 후발 종목들로 낙수 효과가 또 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 좀 나올 때요, 그 매파적인 발언들 나와서 가격 경쟁력 있는 종목 선취기를 좀 삼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단기 등락 과정이 연출되겠구나.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매파적 발언이 나올 때마다 매집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연결해 봤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핵심적인 전략들 함께 체크해 봤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관심 종목으로 볼까요? 네, 오늘은 나훈아 씨 준비했습니다. 테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참 잘 가고 있는데 퍼포먼스를 봐야 되는 걸지 테스에 대한 포인트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는 뭐 낸드 시장이 좋아졌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됐습니다. 이건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스가 어찌됐건 그 증착 장비도 하고 있고요. 엣지 부분을 이제 불필요한 웨이퍼를 잘라내는 식각도 하고 있는데 식각으로 오늘 간 거예요. 낸드로 어찌됐건 3D 낸드인데 이 회사가 튼튼합니다. 튼튼한데 주성에 치이고 유신테크에 치이고 원익 IPS 치였어요. PCVD도 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부채 비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상 재무가 튼튼하니까 사실은 걱정이 없죠. 근데 사고 나면 굴뚝을 파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네. 아, 이렇게 튼튼한데, 아직 업황이 안 살아났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제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는 것은 추격을 하지 말고요. 추격하면 답이 안 나오죠. 지금 갭으로 띄웠는데. 조정받을 때 어느 쪽에서 내가 타이밍을 좀 잡아볼 것이냐. 여기다가 이제 기술적 진입 가격을 입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에 오늘 목표가는 설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확실히 정통 디램과 낸드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정통 디램 낸드 테스가 이제 장비가 먼저 시작됐거든요. 소부장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눌림목 정도가 나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테스 준비했습니다. 네, 테스 오늘 갭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도 동반되고 있고 재무 자체가 튼튼한 종목입니다. 지금 추격하지 마시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종목도 눈여겨보셨다가 기회를 갖고 반도체 업황에 함께 좀 입혀서 이 관련돼서도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 종목 테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